(2023년 8월 24일) 이정훈입니다. 광주의 정일성 기념공원 짓자는 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사건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한 건입니다.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김구 선생이 이끌던 임시정부에서 중국 측과 합의를 해서 광복군을 만듭니다. 광복군의 1지대, 2지대가 있는데 제5지대장이 송호, 호랑이 호자 쓰는데 또 소리성자를 붙여서 송호성이라고도 했습니다. 본명은 송호호입니다. 그 광복군 지대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복군을 전선에 투입하지 못하고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송호성 씨는 김규식 계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방경비대, 조선경찰예비대를 만들 때 이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우리 조선경찰예비대를 만들 때 군사영어학교, 미국이 와서 군정을 했으니까 군사영어학교를 만드는데 이분은 영어를 전혀 못해서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 통일부장, 지금 얘기하면 국방부, 이 미 군정 안에서 한국인이 자치조직 비슷하게 있었는데 통일부장 유동열 씨의 추천으로 국방경비대, 조선경찰예비대에 들어와서 아마 소령 계급으로 들어오나요? 그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경찰예비대, 그걸 우리가 줄여서 이제 국방경비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원영독 씨에 이어서 진급이 빨라가지고 국방경비대 사령관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직후에 우리나라 법령 제3호법인가 국군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군조직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방경비대는 육군, 해방병단은 해군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육군이 만들어졌을 때 초대 육군 총사령관에 이 송호 씨가 준장 계급을 달고 한국군 최초로 장성이 되면서 초대 한국군 한국육군 총사령관을 합니다. 해군의 총사령관은 해방병단을 이끌었던 손원일 제독 원스타가 해군을 이끌게 되죠. 그래서 48년도에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육군의 최고 장교가 되는데 이 48년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 때 국회를 먼저 만들어서 헌법을 만들잖아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를 합니다. 그게 5월 달에 선거가 돼 있었는데 48년 4월 3일 제주에서 이 대한민국 만들자는 재원의회를 만들자는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죠. 그 유명한 제주 4.3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로당이 일으켰죠. 그래서 제주도는 우리나라 제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점점 커져갖고 무장봉기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48년 8월 15일 출범을 합니다. 이제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어서 이제 5월 달에 선거를 해서 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7월 17일 날 헌법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8월 15일 정부를 만들었는데 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주의 4.3 사건은 커졌기 때문에 그해 10월 달에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제주 진압부대로 추가로 보내게 되죠. 처음에 8연대가 갔다 12연대가 갔다가 추가로 보내게 되죠. 이때 14연대에 있던 김주혜 등 공산 분자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선동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여순, 옛날엔 반란 사건, 지금은 여순 사건이라고 그러죠.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수와 순천 지역을 장악하고 해방구를 선포하죠. 그래서 지금 강기정 시장이 정일성 기념공원 짓자고 하는 광주에 4연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4연대가 14연대를 진압하라고 출동명령을 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4연대에서 또 공산 분자들이 대거 14연대에 투항하면서 4연대가 와해돼 버려요. 그래서 4연대, 14연대 중심, 그때 그들은 비공산주의 계열들을 사살했죠. 14연대에 지휘관들 몇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막 거기 붙어버리고. 그래서 4연대, 14연대가 무장봉기를 하니까 그때 육군 총사령관이 송호, 본명은 송호성이라고도 했고 그 양반이 출동을 하죠. 그래서 그때 몇 년대를 김백일 부대를 이끌고 가던가 그래서 출동을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무력 시위를 한다고 여수에선가 가서 장갑차를 타고 시내를 관통하는데
사격을 받죠. 그래서 장갑차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귀를 다치죠. 고막을 먹었다 그러죠. 근데 어쨌든 그 진압에 실패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양반을 해임시킵니다. 그리고 이응준 씨를 총사령관에 하면서 이름을 바꿔서 육군 총참모장으로 바꿉니다. 이응준 씨가 이제 총참모장이 되면서 여순 사건을 진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군에 빨갱이가 많구나 해서 CIC, 지금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CIC면 이번에 그 해병대 사건으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수사했는데, 조사본부가 헌병대가 CIC입니다. 그 헌병대장이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거기서 수사가 들어가면서 박정희를 비롯한 우리 군에 숨어있던 남로당 계들이 체포가 되면서 싹 빨갱이를 타진하죠. 그렇게 잡힌 사람 중에서 박정희만 전향을 하고 나머지들은 전향을 안 해서 처형이 됩니다. 박정희는 그때 전향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군무원이 돼서 6.25를 맞죠. 전쟁이 터지니까 모든 예비역들을 현역으로 복귀시키는 바람에 다시 소령으로 복귀해서 한국군 장교로 있다가 투스타가 됐을 때 61년도에 5.16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 송호성 씨는요, 그때 육군 총사령관에서 해임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 호국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종의 미국식 예비군이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의무병제니까 다 군대 갔다 오면 다 자동으로 예비군이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모병제였어요. 내가 군에 가는 사람들은 군에 가고, 그 다음에 미국식 이제 현역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군으로서 호국군을 만드는데 호국군 사령관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전쟁이 났을 때 김구 선생은 그 직전에 이제 육군 대위 서북청년단 출신 안두희 씨가 암살하죠. 저는 안두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시간 인터뷰를 했던 마지막 기자였고, 그러니까 이제 김구하고 같이 궤를 맞추는 게 김규식인데, 이 송호 씨는 이 김규식, 김구 계열이니까 김규식 씨가 북한이 쳐들어올 때 피난을 안 갑니다. 송호성 씨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는 9월 달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서울 수복할 때 북한과 함께 이북으로 갑니다. 적치하 3개월 동안 그는 서울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가 하면은, 북한이 그때 이제 8개 사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서울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서울 지역에서 자기네 사단 전체 육군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의용군으로 동원합니다. 이 서울에서 스스로 공산군이 되겠다고 하는 청년들을 강제로 모으고 억지로 모으고 자발적으로 모았죠. 그 의용군 사령관을 이 송호 씨가 하게 되죠. 그걸 시키니까 그걸 합니다. 때문에 그는 우리가 북진을 했을 때 이북으로 가게 됐고, 또 이북에서 그때부터 대남방송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쓸쓸히 죽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혁명열사령에 묻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송호, 광복군 출신, 4.3 사건까지는 반공계열을 선거 같긴 한데, 그걸 무능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해임당하니까 6.25 때 월남하지 않고 있다가 의용군 사령관이 됐고, 이북에서 대남방송 그런 식으로 친북행동을 하다가 죽고 혁명열사령에 묻혔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름은 송무성, 문무, 그 군인들 할 때 무자에다가 흑토 옆에 이를 성자 있는 성자, 제성자, 송무성 씨인데, 그분은 아버지가 잡혀갈 때 그 송무성 씨의 어머니는 중국인이에요. 순수 중국인이에요. 이제 송호 씨가 한국에 들어올 때 부인이랑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본인만 이북에 갔고, 그 어머니 이름도 제가 알았는데, 기사에 썼는데, 그분은 이제 안 가게 됐죠. 그래서 어린 아들 송무성 씨를 키우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 송호 씨가 이북에서 대남방송을 하니까 전쟁 끝나고도 계속 이제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서 이 가족을 만나갖고 포섭을 해서 남로당을 만들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시찰, 연좌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설 무렵인가, 그때 이제 송무성 씨가 제법 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용단을 내립니다. 대만계 화교한테 이 아들을 양자로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그러면은 그 대만계 중국인은, 화교는
이 사람은 양자로 받았으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연자제에 안 걸리죠. 그래서 정식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서 대만으로 보냅니다. 그 대만에 가서 대만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요. 대만 국립대학이 아니고 정치대학인가 나오는데 우리로 치면 연고대 정도 된 대학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국가정보원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북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게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데 대만에서는 한국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북한 전문가로 키워서 이분을 받아줍니다. 아버지가 그랬지 본인은 문제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양자가 됐다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대만의 정보부는 우리 군인과 같은 계급으로 올라가요. 이 양반은 나중에 대만 정보부에서 투스타 소장까지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는가 하면은 그때 이제 92년도에 우리가 대만하고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죠. 그때 서울에 있는 대만 대만 대사관에서 한국 거점장을 합니다. 그때까지 그때는 안기부지. 이 사람이 그 송호 씨의 아들이란 걸 우린 전혀 모르고 양부의 아들로만 알았기 때문에 순수 대만인으로 알았어요. 한국말도 그렇게 유창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대만을 버리고 중국하고 가까워진 걸 다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들어가서 은퇴를 했죠. 세월이 흘러 노무현 정부가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 과거 공산주의 했던 사람들을 다 살려내잖아요. 독립운동 했으면은 이념을 안 따지고 다 이렇게 유공자로 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는 대만에서 계속 반공투쟁을 해왔고 자기 아버지 신원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우리 국가정보원에 있던 자기 파트너를 만나서 이야기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게 돼서 그때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도 그때는 안기부지 처음으로 이 사람이 한국계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 아버지 얘기를 쭉 듣고 어머니 얘기도 듣고 어떻게 공부했고 아버지가 혁명 열사령에 있고 아버지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 이제 그런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현재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 송호 씨에 대해서는 전혀 신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노무현 정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죠. 국가정보원에서 도와주기까지 했으니까. 근데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송호. 이 송호는 대한민국 육군사에서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을 만들고 초대사령관이 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빼버리고 총참모장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 이응준 씨를 1번으로 칩니다. 그래서 육군하고 해군 딱 편제를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해군은 첫 번째 총사령관 손원일 씨부터 쭉 나가는데 여기는 그걸 빼고 이응준 씨부터 나갑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런 송호 씨에 대해서 실언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와 비슷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정율성입니다. 정부운이죠. 그 사람은 의열당 계열로 해서 중국에 갔다가 중국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송호 씨는 중국 공산당에 입당 안 했을 거야. 중국 공산당이 아니에요. 우리 대만 계열 쪽 장개석 계열이에요. 그리고 광복군이었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군을 위해서 노래를 짓고 하다가 그 다음에 45년도에 북한이 만들어지니까 글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또 인민구락부 그러니까 뭐 클럽장 같은 거 하다가 군가 만들어주고 하다가 6.25 전쟁 터지니까 조선인민군을 위한 노래를 쳐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그가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노무현 정권 때 정율성 로를 만들고 지금은 정율성 기념공원을 국민 세금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자 그러면 송호는 왜 안 돼? 자 이게 다 문제인데 이 좌파 정권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려줍니다. 독립운동 했으니까 하나 이유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안 봐. 그렇다면은 백선엽이라든지 또 기타 우리 김백일 장군 이런 사람들이 친일 행적이 있다 그거 하나만 받고 이 사람들은 다 날려. 6.25 때 대한민국을 구하는 6.25 전쟁 때 인민군하고 잘 싸운 거는요 만주군이나 일본군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백척간도에서 구해줬는데 뭐 친일 혐의가 있다는 걸로 다 나쁜 놈 만들고 이 공산계열 쪽 사람들은 뭐를 했던 간에 독립운동 하나만 있으면 다 살려냈어요. 거기서 예외가 송호입니다. 지금 와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밀양에 있는 김원봉 의열당 정은성 정부은이 그러니까 말하면 정율성을 받아줬던
기념관이 있는데 그건 왜 시비를 안 거냐 하는데 그 기념관은요 2020년에 지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지은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계속 의열단을 띄웠어요. 의열단이 대한민국의 국군의 뿌리다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의열단 독립운동한 건 맞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공산계열로 가버리죠. 그리고 북한에서 큰 벼슬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살려놓은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그래서 계속 제가 그 당시에도 논문을 쓰고 반대하고 그랬던 건데 또 우리 정부도 받아주지도 않았고 근데 그 기념관을 지은 거는 문재인 정권 20년에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윤희상인데 윤희상 기념공원인가가 통영에 있습니다. 그 양반은 6.25 전쟁과는 큰 그건 없지만 동베를린 사건이라고 거기에 이제 간첩 사건이 터질 때 북한 쪽에 가까웠고 북한에서 고위직을 받게 되죠.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친북 행위를 했느냐 안 했냐 가지고 또 음악적으로 유럽에서 많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어코 세우자서 세워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좌파들, 민주당, 종북, 386 이런 자들은요, 통일전선 전술에 의해서 강기정이도 그런 인물인지도 몰라. 저 친구도 전남대학교 공대 나온 친구예요. 뭐만 하나만 있으면 계속 한국 사회에 집어넣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 뭘 했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독립을 위해서. 근데 대한민국을 국익에 위해서 구한 백선영 같은 장군들은요, 김배일 같은 장군들은 일본을 친일을 했다는 이유로 다 지웁니다. 다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강기정이가 알고 하는지 뭐 하는지 문재인이가 이게 다 뒤에서 북한이 조종하는 거죠. 이거 드라이브 걸면은 민노총도 뛰고 다 뜁니다. 이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지. 지금 강기정 씨가 그래 정일성 하지 말라면은 밀양에 김원봉은 왜 해놓고 통영에 윤희상은 어떡할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던질 주장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좀 지나면 송호 기념공원도 세우자. 송호 씨는 아마 이북이니까 어려울 거예요. 함남인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저자들이 송호를 모르는 거야. 알면 또 떠들 거야. 왜? 나중에 김일성이 미국에 맞짱 떴으니까 대한민국에다가 김일성 박물관도 짓자 그러지. 그러면서 이승만은 계속 깎아내립니다. 이게 좌파의 수법입니다. 강기정 씨가 저는 좌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저렇게 떠드는 겁니다. 저런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방 교구금을 없애버려야 돼요. 꺾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박리혁 보훈부 장관이 나와서 반대를 했는데 저걸 짓는 거 허용한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오늘 실패했다라고 하지만은 우주 발사체를 쐈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게 3단 가다가 폭발했다 실패했다 그러는데 3단까지 갔으면은 미국의 ICBM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증명된 겁니다. 물론 지구로 들어올 때,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그 높은 온도를 견뎌내느냐, 재돌입할 때 그 문제는 있긴 하지만 사실상 완성된 겁니다. 지금까지 태평양으로 쏜 거랑 다르게. 네. 저런 북한에 대해서는 강기정이나 이런 자들은 입도 뻥긋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을지훈련을 하고 북한 10월달에 또 쏜다 그러죠. 전군이 비상이고 또 그런 놈들이 쏜 포탄에 맞아서 우리 서정호 해병대원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광주분이 정유성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서화사 기념공원 하나 못 지어. 그리고 정말로 강기정 시장이 애국심이 있다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BTS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호남 사람이죠. 그 친구 기념공원을 짓지. 어떻게 정유성, 조선인민군을 위해서 딴따라 짓을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짓습니까? 그렇게 광주가 자랑할 게 없어요? 광주는 전부 다 죽은 사람들 갖고 그런 자랑하는 그런 제사의 도시로 만들 거예요? 이번에 박은식, 주동식 이런 분들이 호남 대한포럼에서 강하게 반대가 나오던데 저는 호남에서부터 정일성은 아니다. 이건 우리의 적이다. 더군다나 그건 중국 국적도 얻었고 쳐야죠. 왜? 정일성은 되고 송호는 왜 안 돼? 모르니까 안 되지. 알면 또 띄우려고 그러겠지. 근데 그 사람은 광복군이야. 우리 건국기 역사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가도 독립한 나라들이 좌우가 갈려 싸우잖아요. 이념 대결 하지 말라는데 이념 대결 합니다. 좌파들은 항상 흑백 논리 하지 말자 그러는데 흑백 논리는 존재해요. 일본 후쿠시마 물을 방류할 때 거기서는 반대냐 찬성이냐 그거 외에는 없지.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중간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광주에서부터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준 이 민주주의를 갖고 정일성 기념공원을 짓자는 민주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정일성은 아닙니다. 이런 목소리가 광주에서 활발하게 나오면서 강기정 퇴임을 위한 국민총원, 주민 소환제도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